상급반 구강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곡이죠. 고엽이라는 이 가을 분위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명곡입니다. 오늘은 전주 부분을 우선 배워볼 텐데요. 전주가 전부 8마디죠. 자, 그 중에 저는 이 4마디만 우선 판서를 했고요. 전주는 중요한 것이 이 템포를 자유롭고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또박또박 이 정박자를 지키고 나오게 되면 참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템포를 좀 자유롭고 여유를 가져라, 융통성을 부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연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저 스타일대로 제 마음, 제 감정이 가는 대로 연주를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첫마디를 우선 시작을 해보죠. 자,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요. 우선 처음에 미 베이스 하나 짚고 표시는 없지만 빠른 아르페지오로 그리고 난 다음에 곡의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따다다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저는 멈칫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공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자신의 어떤 이 곡의 분위기에 맞는 감성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주 미세한 박자의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음들은 베이스 진행이 되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시를 해보면 처음에 미, 자, 반음 내린 미, 레 개방, 그리고 도샵. 물론 이제 다음 마디까지면 도 제자리 C까지 베이스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이스 진행을 드러내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 액센트 표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악보를 보시게 되면 미 플랫, 레, 도샵, 도 제자리 C 반음씩 뚝뚝 이렇게 5단계를 떨어지게 되죠. 자, 멜로디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단 정체되어 있죠.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좀 드러내면서 연주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이 가장 탑톤에 해당하는 멜로디 라인은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러나 베이스의 진행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계명이 있으니까 그냥 친다고 생각하고 별로 의미 없이 쳐버리게 되면 베이스의 강조되는 맛이 좀 이렇게 퇴색하게 되죠. 그러면 연주가 좀 더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베이스는 낮은 음이고요. 또 드러나는 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탑톤에 있는 멜로디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크게 연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에서는 첫 번째 마디 맨 마지막 여기 이 코드에서 발에 세히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히야 그대로 둔 채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러면 도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가 굉장히 이제 운지가 어려운데요. 자, 세히야를 한 채로 도 제자리,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만, 자, 솔,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려울 게 없겠죠. 라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뻗어야 되는데, 지금 제 손을 보시면 그냥 쭉 뻗어버렸죠. 이걸 휘게 되면, 이렇게 구부려서 잘 짚으려고 하면, 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묶여있는 상황에서 좋은 지점까지 운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삑사리가 나게 되죠. 쭉 뻗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껏 뻗어서
이 솔을 떼지 않고요. 물론 떼도 됩니다만 저는 떼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뻗어서,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죠. 여기까지 이제 이 음들이 깨끗한 음이 나도록, 버징이 이렇게 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왼손에 벌써 무리가 막 오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풀면서 발에는 그대로 두죠. 자, B7 코드인데요. 발에 더하기 레샵 3번 손가락으로, 그리고 땅. 저는 계속 이런 부분에 빠른 아르페지오를 씁니다. 그리고 라, 솔, 여기까지 이 레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레슨 해보면 그냥 떼버려요. 왜냐하면 이 화음 생각 안 하고 이 운지에만 너무 급급하기 때문이겠죠. 이때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이 레샵이 쭉 여기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보시죠. 자, 이 각도로도 보일 거예요. 정면으로 볼까요? 예. 그리고 떼면서 여기까지 계속 두시고, 그리고 이제 밀고 갑니다. 네, 가서 이제 길잡이 손가락으로 와서 6번 줄과 동시에 치면서 손이 조금 이제 쉬게 되겠죠. 한숨 돌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개방현입니다. 이 두 마디를 치는 동안에 참 중요해요. 이 곡의 멋있는 시작을 하면서 운지가 굉장히 어려운 운지가 나오게 되고요. 베이스 진행이라고 하는 음악적인 어떤 그런 이 편곡, 이런 데서 굉장히 멋있는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바짝 긴장을 해서 여기 두 마디를 이제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저도 긴장을 해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시에 와서 제가 조금 쉬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심리적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막 쫓기듯이 막 달렸거든요. 다라라 다라라 다리라란 다라라 디라리 다라라란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조금 처음 시작보다는 미에서 시까지 미파 솔라 시 5도나 상승했죠. 쭉 올라가는 그런 기조를 택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조금 한숨을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쉬어서, 네, 그리고 이제 멋있는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디미니시 코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E7에 그리고 가로에 들어가서 플랫 9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코드 이름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 코드를 짚고 연주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지금 음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를 동시에 줄을 하나 건너뛰어야 5번 줄을 치면 안 되니까요. 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동시에 못 치게 됩니다. 물론 새끼손가락까지 써서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넌센스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1, 2, 3번 줄에 줄을 미리 심고 6번 줄을 이제 먼저 퉁기도록 꾸밈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어떻게 연주하라는 것이지 하고 이제 의문이 될 수 있죠. 별것 아닙니다. 쿵을 6번 줄을 먼저 퉁기고요. 그리고 건너뛰면서 4번 줄부터 4개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쿵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도요. 쿵따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고요. 멋이 없고 쿵따랑 이렇게 해야만 아주 멋있는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해보죠. 네, 그리고 이제 세히야 7. 여기 이 코드폼과 똑같죠. 이 코드폼과 똑같은 진행이 되죠. 이 7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역시 여기에서도 표시는 없습니다만 빠른 아르페지로 이거보다는 역시 이 손가락 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재빨리 운지를 이동해야 됩니다. 라. 이때 이제 음이 끊어짐이 안 생기도록 이 도가 끊어지면서 갈 수밖에는 없지만 이거 제가 잘못 그렸네요. 여기 도가 아니고 라죠. 그래서 도에서 라로 내려오는데 이 어쩔 수 없이 끊어지지만 어색하지 않도록 순간 재빨리 이동하는 이동이 중요하겠죠. 볼까요? 그리고 땅 올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셋째 마디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죠. 이 지금 둘째 마디에 보면 라와 도에 제자리표가 붙어 있는데요. 이제 이 앞 마디가 건너오기 전에 도샵과 라샵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리표를 붙였습니다만 실제로 악보를 우리가 기입을 할 때 마디가 이미 지나면 이 임시표의 효력은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지 않아도 그냥 도와라는 저절로 제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왜 붙였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캐셔마커를 붙여 놓았는데 이 제자리표를 붙였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앞에 바로 직전에 도와 라에 붙은 이 샵을 혹시 모르고 적용을 또 시킬까봐 높아심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필요 없지만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네 번째 마디에도 마찬가지예요. 곧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 세 번째 마디에 나왔던 이 솔샵이 마디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여기에서도 높아심의 솔을 제자리로 갖다 붙여놓은 그런 어떤 기입이 되겠습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마디에 와서도 이 코드가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코드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마디에서는 파솔라입니다. 거꾸로죠. 파라솔이에요. 그래서 땅. 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주에 해당하는 도와 라가 음이 지워지지 않도록 정말 잘 누르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이 소리가 깔리고 있는 상황에서 라 소리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손가락을 그대로 한 칸 가이드라인으로 써서 파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샵과 도샵에 두 손가락을 더해주고 그리고 솔, 미 여기까지도 역시 반주에 해당하는 음들 라샵과 도샵을 안 떼고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막 마음이 급하고 쫓기다가 보면 또 운지가 복잡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떼버릴 수 있어요. 뭐 도샵은 모르겠습니다만 라샵은 절대로 떼서는 안 됩니다. 베이스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 떼버리면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라샵은 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B7 우리가 알고 있는 B7 코드 짚으시면 되죠. 땅. 네, 여기까지 네 마디 절반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디 역시 베이스 미 하나만 누르고요. 짱. 그리고 파샵 솔. 당연히 미를 떼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가 되고요. 개방되면서 그대로 가이드 핑거로 밀고 가서 그리고 쭉 떨어져서 시, 솔, 그 다음에 파샵, 그 다음
도샵과 라, 그리고 발레가 들어가고요. 자, 이 부분 크게 어렵진 않겠죠. 한번 볼까요? 앞에서. 네, 저는 이 마디, 그러니까 한 박자의 처음에 시작하는 이 화음들 있죠. 다라랑, 다라랑, 또 다라랑, 전부 다 저는 빠른 아르페지오를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해서 좀 지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판단은 자신이 이제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는 조금 더 쉬워줬습니다. 조금 이게 쉬워졌고요. 그리고 따라라 가장 높은 음인데요. 이제 이렇게 볼까요? 자, 운지가 1번으로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2번으로 파샵을 누르고요. 소리는 뭐 새끼손가락 혹은 3 상관이 없겠는데요. 인비를 떼지 않아야 되죠. 이제 쭉 올라가서 미, 도, 파샵. 네, 여기 밑에서 D 코드와 좀 비슷합니다만 D 모양하고 좀 다르긴 하죠. 한 칸 이제 땡겨 오는데요. 11, 12, 13 플랫에 하나씩. 이 코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갑자기 이 세 개를 다 누르고 4번 줄부터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2번 손가락 하나라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운지를 2번으로, 그래서 미는 1번으로 만든 겁니다. 올라가서 짱. 네,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이니까요. 다다다디다다단 하고 기계적인 박자로 치면은 뭣도 없고요. 또 운지도 실수하기가 딱 십상이에요. 그래서 따라라란 따라라 하고 조금 여기서 멈칫 박자를 끌어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빠른 아르페지오로 하면 좋겠고요. 볼까요? 그리고 네, 그대로 운지를 타고 내려오겠죠. 1번, 3번 그대로 타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대로 타고 내려오면서 4로 바뀝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째 그리고 6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올라갔죠. 아, 아니군요. 제가 착각했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그 다음 마디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땅 하고 뮤트 하면서 시가 나와야 돼요. 따랑. 여기서 1단락 짓고 일종의 이제 프레이징이 되는 거예요. 따디라라라라란 목맞춤 마디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지우고 여기서 따랑 이렇게 해서 솔 개방이 살아있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지우면서 가볍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도, 라, 솔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때에도 이렇게 라 1번 소리 2번이기 때문에 하고 끊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아주 신속한 재빠른 이동을 통해서 거의 끊어짐을 못 느낄 정도로 동작이 빨라야 합니다. 가볍고 이렇게 되겠죠? 들어보시면 이거와 다르죠? 이런 어떤 세밀한 이제 그런 그 옮김이 필요합니다. 네, 역시 또 B7 코드죠.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떼지 않고 계속 눌러줘야 하죠. 네, 그리고 그대로 새끼손가락으로 밀고 가서요. 자, 6번 줄과 개방 동시에 땅. 자, 5번 줄에 같은 7플랫에 눌러서 미, 반음 내리고, 그리고 4번 선의 개방,
5번 줄에 눌러도 됩니다만 4번 줄 편하게 다시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C와 밑에 베이스 레가 만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드로 말하면 G 코드예요, 사실은. 밝아지는데요. 여기에서 앞에 이 미가 살아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E 마이너 성격이기 때문에 이 미가 6번 줄 개방이니까 계속 살아있겠죠. 이 상황에서 우웅 하고 살아있는데 이게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치자마자 바로 갖다 댑니다. 저는 이렇게. 오른손 잘 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뮤트 주의하셔야 됩니다. 베이스 음들을 당연히 잘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건 앞 네 마디와 똑같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뮤트 부분들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그리고 C 그대로 밀고 내려와서 라샵과 미 도샵이 되겠죠. 짱. 네, 저는 전부 거의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빠른 아르페지오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 내려오고요. 다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코드 또 한 번 더 사용하게 됩니다. 라샵, 도샵, 솔. 떼지 마시고 파미. 네, 안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바레가 들어갑니다. 땅. 5번 줄과 1번 줄 치면서 땅. 3번 줄 제자리 라.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쭉 뻗어서 미가 되죠. 그리고 레샵. 이렇게 해서 전주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마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늘림표가 붙어서 충분히 시간을 2배, 3배 이상 끌어주게 됩니다. 이때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약간 아래 위로 줄을 잡아 당기는데요. 그러니까 약간의 비브라토를 넣는 것이죠. 이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비브라토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래 위로. 자,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다 보면 이 파가 사실 이제 여기까지 와야 하는데 음이 그죠? 지속이 안 되고 끊어질 수 있겠죠. 그게 괜찮습니다. 끊어지더라도 이 음이 끊어진 것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충분히 이게 한 박자 정도 1번 줄에서 하고 나면 이미 진동은 이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박자를 굳이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비브라토를 생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브라토를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어서 밴딩 비브라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본곡이 시작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주 8마디, 이 8마디가 굉장히 제가 서두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멋있어요. 아름답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기보다. 왼손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요. 또 베이스 진행, 그 다음에 뮤트, 그리고 빠른 아르페지오, 거기다가 박자의 어떤 융통성, 이런 것까지 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만 완성도를 높이는 멋있는 연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 좋은 계절 왔죠. 가을이 가기 전에 이 곡 잘 연습하셔가지고 이제 물론 다음 강의에 이제 본곡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또 암기까지 해서 아마 인생곡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철마다 계절마다 써먹을 수 있는 정말 멋있는 곡이죠. 그래서 이 곡 하나 정도 자신의 레파토리에 추가가 되면 굉장히 좋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